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굿의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들 애플 사과방송 식사는 하셨죠? 이비우입니다. 뻐기 가는 김가 하와이 매점 주인입니다. 저희 지난번 사연에 이어서 굉장히 들으면 흥미로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좋아. 저희 예전에 쉿 했던 것처럼 이 쉿이 뭐 90년대 공포괴담이라면 이번 주제야말로 정말 진정한 그치. 공포계의 레전드, 레전더리죠. 조상공포. 조상공포. 괜찮다. 조상공포 괜찮네요. 아니, 전래공포 정도 되는 거지. 전래공포. 전래공포. 전래동화처럼. 좋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바로 청구야담. 정구야담. 뭐 이렇게 이런 거요? 정구야담. 길고 길게 돌아서 정리를 하자면 조선시대 아니면 우리가 정말 500년, 600년 전 정말 길고 길게 돌아서 온 얘기들이구나. 그러니까 야사에 실리는 이게 뭐 실화일 수도 있고 야사.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설미서 선생님 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야사 속 뭐 공포 괴담, 전설 등등. 좋습니다. 정구야담. 정징 정구야담. 그 첫 번째 야담.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 나네요. 네. 함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조선 숙종 때의 괴담입니다.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얼마를 갔을까? 산 중턱의 숲속 한가운데 조그만한 초막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 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쉬어 갈 것을 청하였고 처녀는 순순히 응낙하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앞들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하길 여기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얼떨떨하였으나 처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처녀는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 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처녀는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곳에 땅 밑을 봐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처녀는 소금 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엔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처녀의 말이 생각나기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아까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 장수는 날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집안 사람들과 함께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나무에 메어져 있고 그 옆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니가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곤 처녀가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이 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르친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습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엔 실토했는데 그는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 하다가 역시 죽였습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다가 3년쯤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장수에게는 한 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하고 한 방에서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이로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장례식 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시대가 어느 때든 나쁜 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말이 되냐고. 진짜. 이게 진짜. 근데 정말 저 전설의 고향 같다. 이건 조금 약간 탄탄하네. 옛날 얘기 같았어. 진짜 뭐 장화홍련 뭐 이런 것처럼 파니까 나왔던 진짜 파니까 딱 시신이 있었던 뭐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아니 그 옛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 현대에서도 아직도 진짜. 이런 일이 있고. 근데 확실히 옛날 시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시대들 사람들보다 뭔가 책임감이나 의의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소금장수? 왜냐면은 그 어르신이 자기네가 내 사이로구만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어쨌든 해주자. 계속 꾸준히 그냥 제사 지내고.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아마 이거는 사주 봐서 알겠지만 난 자유영혼이라서 평생 소금을 팔러 떠났을 거야. 맞네요. 떠돌이 약간 난 그냥 소금만 떠돌이. 팔면서 살았을 거야. 네, 두 번째 사연 저와 함께 하시죠. 조선 중종 때 강성훈이라는 판서직을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년에 급제했고 벼슬길에 오르나 몇 년 동안 하급 관직에 있다가 중종 14년인 1519년에 갑작스레 직급이 오르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훈구파의 순회부장 한 명인 심정의 명으로 보초를 서다가 갑작스런 중종의 소집에 놀란 조광조 등 살인파가 경복궁의 신무문으로 들어올 때 문을 닫았고 결국 살인파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중종과 훈구파들의 일방적인 어전회의 결과로 인해서 살인파들을 몰살시키는 기묘사화가 일어났는데 일조를 합니다. 기묘사 안다. 역사적인 이야기죠. 이건 사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성우는 이 일로 판서직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에게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강성우는 무언가 자신의 몸을 누른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상체가 없이 하반신만 있는 귀신이 그의 몸을 밟고 있었고 그 옆으로 머리나 팔다리가 없는 채로 몸에 피칠을 한 사람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은 곡소리를 내거나 그의 몸을 짓누르면서 괴롭혔고 강성우는 공포에 떨면서 가위에 눌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귀신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등의 비명을 질렀고 결국 정신이 나갔다고 하여 고향에 내려갔으나 고향에 가도 귀신에게 시달렸고 가족들이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했지만 구슬하던 무당은 대감을 누르고 있는 분들은 단순한 잡귀가 아니라 다 덕이 있는 분들이 죽은 분들이라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성우는 점점 몸에 생기를 잃어갔고 발광과 졸도하기를 반복하더니 10여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네요. 와 진짜 인과응보네. 근데 이거 그 시체들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살인파의 그런 그러니까. 관직들이 있던 분들인데 능지처참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팔다리가 그치. 사지가 이제 없고 그런 거네.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니까 이 무당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되게 그런 정세에 의해서 맞아. 정말 억울하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진짜 죽어서라도 쫓아와서 복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덕이 있는 귀신들이라고 무당했나 봐요. 옛날 그 역사 책보다 생각난 건데 이 조광조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애벌레가
그 큰일이 있을 거라는 건지 아무튼 나라의 어떤 뭐 명시를 그 나뭇잎에서 파먹어가지고 한자로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맞아. 보고서 알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 있었죠. 생각나네. 자, 여러분 모처럼 뭔가 역사 이야기 네. 권선징악이 있다. 옛날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국사 좀 잘했거든요. 자, 여러분 역사 이야기 너무 흥미로운데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네. 세 번째 사연은 하와이 매점주의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실린 우리나라의 옛 괴담으로 이인이라는 이름 난 정씨 형제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문득 정씨 형제 중에서 형이 되는 이가 어느 집을 보더니 안타깝구나 저 집이 탄식을 했습니다. 동생이 어찌하여 그리 슬프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잠자코 지나갔더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말이 입 밖으로 나갔으니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형이 네 말이 옳다 하고는 그 집에서 하룻밤 기거를 청했습니다. 다행히 인심이 후덕했던 모양인지 하룻밤 잘 자고 식사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이 주인장에게 말했습니다. 덕을 입었으니 마땅히 은공을 갚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제가 댁에 있는 횡액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장이 그래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백탄 50석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주인장이 백탄을 그만큼 마련해 오자 대뜸 그걸 마당에서 활활 태웠다고 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구경하는데 그 구경꾼들 사이에서 주인장 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형이 그 아이를 잡아채 불길에 집어넣어 태워버렸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비명행사했고 횡액을 없애 은공을 갚겠다더니 뜬금없이 아들을 죽였으니 주인장은 대번에 눈이 뒤집혀서 그 형제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형이 담담히 만일 저 아이가 죽으면 우리 역시 죽을 것이외다. 잠자코 보기나 하시오 라고만 했답니다. 잠시 후 불길이 사그라들자 재를 헤쳤는데 거기서 불타 죽은 아들의 뼈 대신 무슨 이상한 쇠조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형이 이 조각을 집어들고 주인장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조각을 기억하시겠소? 주인장은 얼떨떨해져서 예, 얼마 전에 연못을 정리하다가 구렁이가 한 마리 있기에 낫으로 내리쳐 찍어 죽이려고 했는데 구렁이는 죽이지 못하고 바위를 내리찍어 낫 끝만 부러져 나가고 없어지고 구렁이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라고 말하며 급히 창고에서 낫을 꺼내 조각과 맞춰보니 딱 맞았더랍니다. 뭐야. 되게 옛날답다. 불구덩이 아들을 집어넣어 태워버렸어. 와, 근데 되게 몰입해서 들었어요. 나도. 뭔가 전설의 고향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 구렁이가 아직 있나? 구렁이 있기야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옛날에는 약간 구렁이가 되게 식물이었지. 천년 먹은 구렁이 이런 거 이제 막 그래가지고 사람 막 용된다고 그러고 맞아. 승천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이무기 된다고 그러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구렁이가 뭐가 구렁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낫이 빗나가서 죽이지는 못했고 낫이 부러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구렁이가 화가 나서 이제 뭐 한 오래 먹은 애겠지. 그러니까 궤심하니까 그 애를 죽인 건지 먹은 건지 아무튼 그 원한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가 죽인 건 원한이 서린 구렁이였다. 그치. 왜 너구리 도사님들이 나뭇잎 갖고 변하잖아 이렇게. 되게 귀여워지네요. 너구리 도사님. 오늘 얘기 세 개 다 되게 재밌어. 새로운 느낌으로 흥미로웠어. 진짜. 그러니까요. 뭔가 신선했어요 소재가. 네. 일단 또 누나 복장이랑 싱크로율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진짜. 얘기가. 약간 선비님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 아니고 오늘 좀 선비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신선하고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선한 아이템, 재밌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MILAZYBOOK @네이버.com 으로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에서 진짜 우리 광고 붙여줘야 돼.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바뀌었다.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청구야담 이거 200개 넘게 있는데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고 괜찮으면 쉬처럼 한 번씩 조상공포 한 번씩 조상공포 좋다. 조상공포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지금까지 미스테리 고색
다이아몬드 최 히렌치였습니다. 네, 저는 캔들보이 이비우예요. 전 큰바이 언니 하이 매점 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큰바이 언니 하니까 얼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